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은 양대시장 파란불이 깜빡깜빡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래도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초반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1시, 2시, 어제도 그때부터 막 양봉의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개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300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배예요. 700개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개 넘어가고 점점 더 빨갛게 물 들어가기를 함께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반가운 파란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작정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이러다 급락 나올까 봐 무섭잖아요. 맞아요. 한 번씩은 약간 진정하는 국면이 필요한데 바로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고 해도 급락이 나오질 않죠. 점점 오장으로 갈수록 잘해주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 우리 포트를 또 어떻게 바꿔볼까? 내 종목은 그래 이쯤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 볼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당장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위도 한풀 좀 꺾이는 모습인데 우리 증시도 이 열기를 살짝 식히고 가면은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도요. 어제 이 원전과 방산주 가는데 조선이 못 가가지고 조선은 그쵸. 끝났나 했는데 오늘은 또 조선이 가요. 따라가요. 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살짝 수춤하나 싶었는데 또 오늘 강한 움직임을 네. 나타내기도 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강한 건 언제까지 강한 것인가? 네. 소외되는 것을 언제까지 소외되는 것인가? 이 고민은 여기 랭킹쇼에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채팅창에 그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요. 혹시나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도 지금 당장 남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해사랑님, 아싸 1등이에요 하시면서 좋아요, 사면을 축하드립니다. 사면 최근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쵸.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후이자님. 네. 이어서 고고님도 비가 와서 좋으시지요? 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뭐 보셨어요? 저는 부산은 아직 비가 안 온다라는 후리자님의 말을 봤는데 네. 사실 제가 웃음을 지은 이유는 비가 와서 좋으시지요라는 말에 저는 공감이 돼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만 아니면 더운 것보다 조금 비 내리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는 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확연히 좀 덜 더워져서 맞아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이제는 열대야가 좀 한풀 꺾여가지고 에어컨 안 켜고 주무시면은 수면의 질도 더 좋아지고 그럴 것 네. 같아요. 한방님 오셨고요.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인사 좀 남겨주시면서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자, 그리고 승현님,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던데 카카오 언제까지 빠질까요? 카카오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단숨에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사실은 맞죠. 이렇게 좀 쉬어가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 또 한 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버텨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한방님, 아직은 내 주식은 파란 게 더 많아요 하셨는데 그래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혼자 그렇게 소외되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민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서 랭킹쇼에서 다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이들 종목 놔주자니 약간 미련이 남잖아요. 네. 고민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 랭킹쇼 종목 상담과 함께 또 재미난 랭킹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랭킹 창호 앵커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잠입니다. 좀 전에 저도 수면의 질 열대야 얘기했는데 네. 그 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요즘에 잠을 잘 못 자는데 네. 이게 실화입니다. 오늘 단체 메시지방에 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자다 깨가지고 뭐 답변을 하나 했더니 그 친구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데 아니 형 왜 안 자냐고 하길래 요즘에 2시간마다 깬다 하니까 자기도 2시간마다 깬다고. 왜 다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숙면을 못 취하고 자다 깨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잠으로 고르게 된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 같이 좀 진짜 얘기 좀 많을 나눠주세요. 거예요. 그러면 잠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랭킹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발 숙면을 취하고 싶다 특집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겁니다. 숙면 특집. 여러분이 숙면을 못 이루는 이유는 뭔가요? 라는 걸 물어봤대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그렇죠. 이유는 무엇인가? 예, 2024년 한국인의 수면 실태 보고서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수면 시간 자체가요 실제로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 OECD 평균에 무려 18% 모자라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숙면도 제대로 못 취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잠 얘기하다 보면 제 생각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엔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직 갱년기입니다. 긴 잠 못 자요. 한방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이라든지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공감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 보기 5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거 뭐 그럴 수 있죠. 네. 고민이 많으면 바로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적인 게 2가지가 있네요. 통증이 있고 또 2번째는 뭐예요? 신체적인 피로감이 있고. 이거 좀 다른 거죠. 그냥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진짜 아픈 거, 예를 들면 뭐 요통이 있다든지 이렇게 진짜 뭐 어깨가 뭐 실제로 뭐 다쳤다든지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나 그 허리 디스크? 네. 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허리 아프고 이러면 진짜 잠 못 자거든요. 제가 예전에 수능을 다시 준비할 때쯤이었습니다. 정확히 24살이었는데 네. 그때 독서실에서 혼자 맨날 공부하다가 한 10달 동안을 왼쪽 발목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발목이요? 네. 그 발목이 자꾸 아프니까 이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병원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친구들이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너 정신병이다 했는데 수능을 마치고도 계속 아픈 거 있죠? 그러면은 아니네요. 신체적 통증이네요, 이건. 그래서 제가 병원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허리 디스크였어요. 허리가 아프면 발목이 아파요? 허리 디스크가 자꾸 계속 눌리니까 발목 건드려서. 신경이 눌려서 발목이 아팠던 거죠. 그래요. 예, 그 경험, 신체적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기에는 외로움이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외부 소음도 있대요. 층간 소음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고백을 좀 하자면 이 5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페이크 항목입니다. 본인의 아마 경험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무슨 소리 하시는 힌트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카시아 향기님께서 심리적 스트레스 이렇게 좀 써주셨고요. 한 분, 두 분 더 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나름 경제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기에 미증시 보느라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중간에 자다가 네. 깬다고 했잖아요. 깨면은 항상 첫 번째 아니면 2번째 깼을 때 그때 미증시 살짝 보고 그쵸. 잠들어요. 또 얘네 또 신고가 쓴 거 아니야? 뭐가 올랐지? 이런 거 보고. 게다가 요즘에 가상화폐 네. 시장은 또 24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수면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항목들이 상위를 차지하게 될지 게시판에서 함께 좀 맞춰주시고요. 예. 그러면 또 저희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아님, 서당깨님, 이종대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저희 전반부 진단 이분과 함께 해볼 거예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원 전문가님은 혹시 잠 잘 주무시나요? 저는 4시간, 5시간 정도가 제일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주무시는데 혹시 그 질은 어떠세요? 숙면 취하시는 편인가요? 중간에 한 번씩 깨서 이제 안 좋아요. 와, 여러분, 이 참 우리 주식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수익률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께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님이 조금 덜 보시더라도 더 주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건강하게. 우리 박수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투자 클럽 운영하는데 예. 그래도 잠깐 깨더라 미국 주식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종가나 프리마켓 보지. 만약에 투자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미국 주식을 잠이 깨면 미국 주식 하게 되면 잠깐 미국 주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세금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돼서 한 번 사놓으면 1년 동안 거의 100%씩 올라간 게 대다수인데 그런 주식을 사야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가 보고 아침에 애프터 마켓, 그 다음날 프리마켓과 대응해도 되거든요. 습관을 그래 드리는 건데 저도 전문가라고 밤에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세계에서 미국 제일 잘 가는 주식 한 개 있으니까 비중이 높게
그것처럼 보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와, 여기서 또 이 교훈 한 가지를 얻고 가네요. 저도 자다 깨서 미국 주식 안 봐야 되겠습니다. 잠 때문에 미증시 못한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잘 자면서도 미국 증시 투자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반겨주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썬무님 안녕하세요. 지금 출석 체크 도와드렸고요. 한방님, 전략매도님 출전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물된 동사님도 오셨군요. 네, 그러면 첫 반갑습니다.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한올바이오팜입니다. 이 제약바이오도요 어제 강하다가 그렇죠. 오늘은 또 잠잠하니까 이게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게 요즘 투자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는 요즘에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3만 원대 초반이에요. 3만 500원, 비중이 10%. 고생 많이 했는데 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아하.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3만 500원보다 더 위쪽에서 접근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신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올 차례도 올까요? 하면서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좀 무겁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청자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최병호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현재 실적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바이오탑이라고 실적이 매출이 아주 좋은 제약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약품이 있으니까 약품이 꾸준히 인기 있는 약품이 있을 때는 뭐 처방전에 들어간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영업 흑자는 나고 안정적으로 이익은 납니다. 그런데 신약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약을 해서 하게 돼서 뭐 어디 기술 수출한다든지 그러면 주가가 많이 뛰잖아요. 그런 게 없는 제약사들은 그냥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큰 성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과거에도 보면 뭐 올해도 9% 매출 17% 안정 22억 영업이익 129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니까 뭐 망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주식은 안전한 주식이고 뭐 한올그룹주니까 중소형 그룹이니까 이런 것은 이익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어떤 재료를 안다든지 그 재료가 어떤 퍼포먼스를 주가 퍼포먼스를 많이 줄 것 같으면 주식은 바이오주는 항상 똑같습니다. 바이오주가 바이오주가 생각보다 투자해서 돈을 벌기 아주 어렵거든요. 장기 투자도 안 되고 회사 내용이 뭐 내용 약품이랑 뭐 신약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연구하는 박사들이 누가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아야만 그걸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는 원래부터 이렇게 신약이랑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해서 강해서 그게 주가가 크게 밀어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정할 때 이 주식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옛날에 2017년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14,000에서 한 3만대 가잖아요. 한 두세 배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보시면 올라갔다 또 내려오잖아요. 항상 올라가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와요. 그런데 나는 주식을 보시면 여기에 항상 비슷하다. 10,000원대 사시면 17년도에 10,000원대 샀으니까 30,000원대 가니까 여기도 10,000원대 왔잖아요. 그럼 10,000원대 사면 되잖아요. 왜 10,000원대 안 사고 내가 여기서 사는지 이 심리죠. 투자 심리가.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바이오주 어떤 것들 막 상한 거 하고 난리네. 나도 저렇게 한 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내가 내 눈으로 주식이 올라온 걸 보고 내려오니까 사서 아무리 물 타도 지금 쉽지 않은 거죠. 돈을 못 버는 거. 이걸 내가 이제 보초 선다 그러거든요. 보초 서는 게 경계만 서는 게 실전에서 뭐 전쟁 나가 확실히 싸우든지 아니면 보초만 쓰면 늘 보초만 서는 거예요. 주식 돈은 못 벌고. 그래서 본전하면 또 회복하면 또 팔고 또 다른 거 또 보초 서고. 그래서 제약주는 항상 많이 2, 3년 동안 빠져요. 주로 보시면 17년부터 고가 찍고 빠져서 22년도잖아요. 최소한 20년도 빠지면 2년 동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3년 뒤에 사면 됩니다. 여기서 파면. 그래서 제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21년도는 모든 제약 바이오는 만약에 특히 유전자 같은 시젠 같은 물리면 제2의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평생 물린다. 그걸 엄청 줬거든 21년도에. 그런데 실제로 시젠 같은 지금도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항상 급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절가를 정해서
만 21평 깨지면 판다든지 박스권 상단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식은 보면 다 나옵니다. 차트를 전혀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고점이 있으면 이 고점을 여기 가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못했어요. 거래가 실린데. 그러면 여기 돌파를 못 했잖아요. 요 봉에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샀던 이익 실현. 그런데 계속 사가지고 3만 원 계속 사서 단가를 이렇게 낮췄어요. 단가를 이렇게 낮춰도 이 손해는 계속 나는 거잖아요. 지금 37,000원이면 단가를 여기 37,000원 이렇게 샀어요. 단가를 낮춰서 분할 매수 37,000원이랑 그래도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5% 샀다가 물려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1% 사든 100% 사든 실력이 없으면 물리는 거, 실력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한 종목은 100%가 아니라 막 올인할 때 뭐 100%도 들어가고 50% 들어갑니다. 기본 막 좋은 건 50% 들어가요. 미국 주식도 뭐 50% 들어갑니다. 그냥. 미국 주식 50%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도 사놓고 그냥 쳐박아 둬도 수익이 막 50% 100% 올라와요. 그래서 비중이 아니라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바이오파마도 보면 거래가 완전히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갈까요? 계속 뭐 보고 있는데 다른 시장은 지금 뭐 대형주도 따블씩 오고 2달 만에 그런데 안 가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살 때 제약을 잘못 샀어요. 나는 제약주 산다면 나는 초보자라면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보자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초보자라는 걸 그냥 사면 되잖아요. 알테오젠. 아무 때나 사도 물리지 않잖아요. 이익 나면 팔면 되잖아요. 리가캠 바이오 아무 때나 사도 여기 사도 본전은 하잖아요. 여기 사도 최고가 사도. 1등주들이니까 그렇죠. 각 분야 1등주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월봉을 보시고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 여기서 사야 되고 항상 주식은 이렇게 리가캠도 모든 주식 다 같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사면 월봉 대박이라는 거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 왼쪽에.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여기서 사셔야 되는 거죠. 늦어도. 여기 사고 여기 사든지.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22,000, 23,000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서 쌍바닥으로 월봉으로 쌍바닥으로 나는 장기로 대박을 터뜨린다. 그래서 23,000 더블 딱 가잖아요. 더블 가면 절반 팔든 다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주식 쉬운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 월봉이에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 또 반등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쪽 바이오 분야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반등할 때 팔아야 됩니다. 그 반등할 때 팔면 여기서 보니까 길게 보면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보니까 좀 더 많이 가더라도 본전까지는 37,000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본다. 그러면 32,000원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니까 거래가 잠깐 실려서 현재는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만 거래가 워낙 적어서 여기가 거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거든요. 여기가 3만 원 정도. 그럼 3만 원 정도 보면 거래가 실려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 돌파할 때 거래가 많이 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하고 싶으면 28,000원 정도 올라가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3만 3,000원 돌파한다면 안착한다면 다시 저 위에 4만 원대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보유하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손절하고 싶으면 28,000원이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되는 회사는 아니니까 다시 3만 여기 62평선 34,000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해 가시고 안내해 주신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대처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예원신당님 요 사이 잠 안 오는 분 너무 많아요. 정말 잠을 오늘 주제로 하다 보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세상도 불안하고 저는 집이 와룡산 밑이라서 해 넘어가면 달 구경도 하고 아침에는 대나무 밭에서 새소리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소음이에요. 보기 겨워서 그런가. 와룡산이라고 하면 대구에도 있고 경남 사천시에도 와룡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룡산 혹시 위치가 어딘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캠핑을 다니는데 이 초반에는 자연의 소리가 듣기 좋거든요. 그쵸. 근데 한 7, 8시 때쯤 되면은
새들이 지저긴다가 아니라 짓거린다고 해야 되나? 새한테 짓거린다.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런 표정으로 깨는 게 아니라 예. 누구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다 보니까 지금 예원 신당님께서 하신 네.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새 소리에 예. 아주 익숙해지면 또 괜찮거든요. 네.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어릴 때부터 새 소리를 듣고 살아서 그런지 새 소리 들어도 그냥 기분 좋기만 하고 시끄럽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근데 정말 많이 한꺼번에 네. 하면. 제가 네.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뒷산이 있었어요. 뒤에 산이 있고 멧돼지가 다니고 고라니가 나오는 산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아침에는 뻑뻑이가 울어요. 저기 철책에서. 그래서 새 소리가 저는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이 얼마나 적응되느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그렇군요.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또. 가끔 가서 그렇군요. 자주 가면 괜찮아지는군요. 태생이 시골이면 또 괜찮아집니다. 저희가 예. 수면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좀 전에 또 최병훈 전문가님 네. 4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생각해보면은 저는 잠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요. 잘 자고. 네. 그런데 저 고3 때 그 미라클 모닝 이런 책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예전에 예. 그러면서 잠을 내 패턴만 알아서 잘 자면 3시간만 자도 괜찮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고3 때 그거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돼. 근데 저는 성공을 못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원래 요즘에는 일 때문에 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게 됐지만 어릴 때는 보통 그냥 맘 놓고 자잖아요. 주말에 14시간 이렇게 자고 했었어요. 지금도 평일에는 많이 못 자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자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몰아서 자는 게?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중간에 눈이 안 떠져요? 떠지죠. 그럼 또 자는 겁니다. 계속 그냥 도저히 잠이 안 올 때까지 계속 자요. 한 3시, 4시까지 그냥. 계속 자다 보면 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그냥 떠지게 되죠. 뭔가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잠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할미꽃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37,200원에 20%. 딱 지금 가격 수준이죠. 네. 한국전력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2만 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겨우 몇 달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4만 전력을 뚫어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과연 한국전력 이 무서웠던 상승 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전력 진짜 무거운 종목인데 요즘에 날아올랐습니다. 다시금 파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37,200원에서 현재 손실 중이에요. 근데 비중도 20%인데 왜 지금 한국전력을 사죠? 한국전력은 늦어도 5월달이나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 보면 6월달이나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5월달이나. 그런데 지금 37,000원 산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한국전력 처음으로 여기 샀다면 정말 뒷북 투자의 끝판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면 나는 37,000원, 4만원 한 몇천 원 가면 10%, 20% 먹으려고 그래서 10%, 20% 먹으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10%, 20% 먹고 나올라 그러다가 가는 주식 사가지고 30%, 50% 깨먹어서 그거 기다린다고 몇 년을 기다렸죠. 2차 전지처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제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늘 원자력 주수 그렇지만 다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주식은 이게 원자력도 이제 주기계 원천 기술도 있지만 SMR 관련된 수혜도 되고 해서 2030년도 성장을 해요. 그럼 SMR이 29년도 개화가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동방버서 최변 전문가가 출연하는 수요일날 야인시대 히든카드를 보면 올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올해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4번을 추천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번 정도 추천하면서 짧게 목표가 손절가 짧게 한 5% 주고 손절했다 다시 한번 손절되면 다시 그 다음에 와서 또 추천해주고 해서 또한 이제 여기서 보시면 5월 17일도 해줘서 이게 거의 100% 바로 갔어요. 그러면 TV 방송을 본다든지 그러면 요때 사셔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럼 한국전력도 원전하고 같이 여러 가지 갔으니까 그럼 사더라도 5월 달에 사야 되잖아요. 여기에. 늦게 사도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여기나. 그러면 지금도 편안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마 샀겠죠. 샀다 팔았다 했겠죠. 그래서 제대로 사면 팔지를 말든지 여기서 더 가고 싶으면 아니면 항상 주식을 보시면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전부 다 단기 매매잖아요. 장기 투자? 뭐 3년, 1년 갖고 가는 거의 없고 물려서 갖고 가는 거 빼고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1년, 3년 내가 원래부터 생각해서 가져가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떼돈을 벌어놨겠죠. 그러면 한국전력을 장기 투자자는 절대로 여기 사지 않아요. 어디 사겠습니까? 월봉 차트 보고 월봉이 보시면 완전히 쌍바닥이 나온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온몸 힘을 다해서 천억이든지 100억이든지 그냥 여기 25,000 여기서 요날 이때 요날 있죠. 요 종가 4월 종가를 보고 5월 달에 아무 때나 올라갈 때 여기서 사면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두산 에너베이터 원전지에 보면 주식을 살 때는 여기서 그러면 다 돌파했잖아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추세가 나오기 전에 모든 걸 다 돌파해서 그러면 여기서 5월달 여기가 6월달인데요. 5월달이잖아요. 여기서 다 사면 27,000원부터 30,000원 초반에 사면 리스크 제로입니다. 그럼 100% 딱 먹고 나오잖아요. 비중을 뭐 100% 사든 50% 사 10% 사든 100% 먹었으면 10%를 사도 100% 먹으면 계좌에 10% 수익을 기회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면 다시 100% 먹으려면 13만 원 가야 되는데 사상 최고가 돌파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찬가지래. 한국전력도. 그럼 한국전력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요 꼬리는 큰 의미가 없고 프리마켓에 들어간 거라서 그래도 지금 현재 몸통을 보면 원봉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식은 음봉을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나서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월봉으로. 그럼 반드시 이 거래량 폭발한 거 단순합니다. 주가는 사람들이 투자자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 투자자들은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전문가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시세만 가격만 올라가면 그거 가격만 따라가고 가격 내려가면 가격이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35,000 정도입니다. 이게. 그럼 35,000원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이 주식은 박스권, 제가 보는 박스권 상단은 제가 본 기법상으로는 하늘색선이니까 하늘색선이 32,800원이니까 한 33,000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33,000 손절가고요. 장기 투자자도. 일봉으로 보면 이미 매도가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인데 보시면 고점 가다 내려왔다가 하락 고점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돌파해서 다시 만약에 4만 원을 돌파하면 이틀간 돌파하면 그때 오히려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 좀 더 높죠. 그러면 목표 주가는 여기인데 조정받고 다시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 박스권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47,000원이고 그다음에 52,000원이에요. 그러면 47,000원과 52,000원과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6만 원 정도 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모멘텀 아직까지는 뭐 이미 반영된 상태고 그다음 전기료 같은지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2만 원에서 이미 2배 1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올해 14조, 내년에 15조. 그럼 내년부터는 이익이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즉 지금 더 이상 전기 판매가 지금 유가가 60달러대인데 유가가 다시 40달러대로 간다면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60달러대로 그러면 유가에 대한 수혜는 크지 않고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또 누진제 완화를 뭐 좀 더 완화 구간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그럼 전기료 인상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 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료를 낮춰줘야 됩니다. 전기료를 인하를 해야지. 그동안 올렸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한국전력이 이렇게 14조까지 올라가면 한국전력 이익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전기 이익을 안 내도 적잖은 기업을 메꿔야 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3년 동안 15조 정도 예상되면 유가도 하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료를 좀 낮춰도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하고 손절가 33,000원을 잘 유지하시고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7,000원, 2차 목표가 6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반드시 지지선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를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가를 더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죠. 네, 한 종목을 질문 드리면은 거기에 또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팁을 최병훈 전문가님 아낌없이 좀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사이에 잠시 또 오늘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눠봐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이 한국인이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중에 5위를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요. 5위는 참고로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문항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웨이크 5위는 뭔가요? 외로움. 네. 아니 저기 제가 왜 저렇게 해놨어요? 창호 앵커 한정으로다가 굳이 왜 저렇게 써놓은 거죠? 우리 외로워서 제작진이 잠을 못 잔다. 자꾸 저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자발적 조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외로워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창호 앵커 혼자 외롭습니다. 지금 옹호를 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뭡니까 이게? 예, 어떻게 심슨 옆에 심슨과 같이 예쁜 또. 심스키 뭐가 예뻐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쨌든 뭐 외로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런 사람도 있다. 저희가 5위에 사실 순위권 내에 없는데 저희 보기를 좀 맞춰봤고요. 나머지가 이제 본격적인 이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5위를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던 국내 증시도 오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H20 칩에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5,000원 선을 눈앞에 두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2위에는 파이nem텍이 올라왔는데요. 내장 힌지 관련주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은 10,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3위에는 로보티즈가 올라왔는데요. 오픈 AI의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를 공급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원전주 오늘은 2%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5위에는 한국화장품이 랭크됐습니다.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 속에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동양철관이 올랐는데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형의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관광주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청담글로벌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체죠. 역시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호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2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8위에는 쿠콘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오늘 또 급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원들의 지니어스법 찬성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표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급반등하며 오늘 장중에는 51,500원 선까지 오른 쿠콘이고요. 현재는 19% 상승한 47,8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스맥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10위에는 하이스틸 랭크되어 있습니다. 덤핑 제로와 함께 미국과 일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장중에는 5,5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1위에 더즌이 올라왔는데요. 더즌 역시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 12위에 풍산 올라왔습니다. 방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위해서 올해도 실적 성장 전망이 나오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후장에는 낙폭을 줄여내면서 현재는 소폭의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29만 7천원 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해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아우토크립트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이틀째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다날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6위에는 제주반도체가 올라왔습니다. 제주반도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 전환하면서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카카오페이가 올랐는데요.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은 반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제일일렉트릭이 올랐는데요. 협력사인 이트디,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협력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3,92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19% 넘는 급등세 지속됩니다. 20위에는 미래반도체에 올라왔습니다. AI 반도체 대중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되면서 전날에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캔들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했지만 2%대 강세 흐름 유지하면서 19,5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화장품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을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 OD의 3사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큰 화장품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 종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주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최병원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화장품주의 전략 어떻습니까? 화장품주는 현재 과거에 2015년까지 이제 중국이 엄청 소비가 되면서 우리나라하고 화장품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00배 이상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15년 사드 이후부터 계속 빠졌다가 이제 화장품은 그러면 성장을 못 하는데 중국 보고는 성장을 할 수는 없고요. 중국에 입점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회사는 대다수 이익을 잘못 내 적자도 나고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중국 말고도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실리콘트라든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도 해외에 나가고 해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관련된 게 국내 화장품들이 진출을 하니까 글로벌 진출을 하니까 이제 그 관련된 수혜한 기업들은 실적이 국내 시장 작은 데서 중국은 또 중국 시장 잃어버렸고 그러면 다른 나라 이제 중동도 쉽지 않고 해서 미국 시장이나 이쪽에 큰 시장에 동남아를 해서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ODM이나 OEM 업체뿐만 이런 회사들도 워낙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업체든 이제 위탁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생산하고 있어서 화장품주가 이제 미국을 해외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관련된 수혜주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주식 중에는 잘 안 가니까 새롭게 그렇게 해서 중소형 업체들이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 화장품인데 그럼 한국 색조 화장품도 있고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상한가 가고 이렇게 갔는데 잘 안 빠지고 올라가죠. 그동안 안 갔는 주식까지도 7,000대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거기에 좋아지고 있으니까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그 다음에 보시면 플랫폼계 실리콘투 플랫폼이 있는데 안 빠지고 있어요. 별로 6만 대에서 5만 대로 그죠. 그만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신규 진입할 때는 테마주 성향으로 보고 진입하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 오던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과거와 그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목마다 요즘은 이제 다 가는 게 아니고 종목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실하게 실적을 내고 계속 장기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실리콘투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도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주로 하는데 컨센서스 보면 정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6%, 100%, 100%, 17%, 28%, 내년도 27년도가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실리콘투는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장기로 보면 늘 20% 이상 성장하니까 고성장이라는 거죠. 고성장 회사는 주가가 확 빠졌을 때 늘려놓고 사놓으면 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20% 이상 성장한 주식은 한번 바닥에 잘 사면 잘 갖고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종목 차별화를 해서 가지고 가시고 신규는 기술적인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핫한 화장품주의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십시오. 네, 괜찮은데 신규로 네. 하신 분들은 이 기술적인 그런 흐름까지도 그러니까 기술을 좀 발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부진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전반부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용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후리지아님, 오늘 그 컨디션이 오전에 좀 안 좋으셨나봐요. 약 먹고 자고 있났더니 좀 낫네 하셨는데, 네. 컨디션이 오후장에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컨디션뿐만이 아니죠? 갖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도 더 나오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조금만 더 힘내면 상승 전환도 할 것 같고 어제 이 시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막 기판 가고 그렇죠. 휴대폰 부품 막 이슈 나오면서 그때 거밍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어제. 로봇주도 갑자기 로보티지가 오후장에 막 날아갔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시 임박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날개를 달지 네. 지금 수급적으로도 파는데 더 팔진 않거든요. 여기에서 또 매도 물량을 줄이거나 하면은 종목별로는 수익 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게시판에도 리노공업도 가요 이렇게 그쵸. 하시면서 하나둘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같이 좀 기를 부어서 예. 넣어드릴게요. 슈팅스타님께서 상정액 레버리지 발동 부르르르 하셨는데 그래요. 부르르르 갈게요. 제가 상승버스 잘 올라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머라카노님, 지아형 후리자님. 꼭두 새벽엔 떨어진 동전도 잘 안 보여요. 뭐하러 새벽에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고고신께서는 또 시장 분석을 도와주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또 수면, 과연 어떤 것들이 방해를 하는지 저희 오늘 랭킹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진짜 랭킹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그렇다면은 4위는 과연 어떤 부분이 또 장애 요인이 될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4위는요? 네, 신체적인 통증입니다. 네. 진짜로 뭐 피로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파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19.2%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제가 네. 어지간해선 다 잘 자거든요. 네. 그런데 어깨가 좀 안 좋나 봐요. 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자라는 건지 어깨가 아파서 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전 웨이트도 안 하는데 왜 이래요? 저는 초반에는 오히려 예. 예전에 제가 목이랑 어깨 통증을 좀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초반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근육이 좀 잡아줘서 그런지 통증이 사라져서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옆으로 좀 더 자라나서 그런지 네. 제가 보통은 정상적으로 못 자고 옆으로 누워 자거든요. 어깨가 자꾸 아파요. 어깨가 아파서 이제 눌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뒤척거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신체적인 통증.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요 통이 있으면 이거 잠을 못 잡니다. 통증. 그래요. 통증이 이 통증 달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머라카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0견 있으세요? 네. 싸우자. 자, 아닌 걸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번개님께서 갈게요. 신체적 통증 진작에 협조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고 또 중간중간에 통증이 있는 종목 지금 대신증권이 좀 많이 밀리나 봐요. 그래요? 올려주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혹시 전문가님은 잠을 좀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예, 뭐 잘 자긴 하는데 근데 밤낮이 조금 바뀐 편이죠. 그러시군요. 예.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7, 8시간 자요. 중간중간 지금 쪽잠이라도 예. 주무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잠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숙면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 요인들을 보고 있는데 남아있는 요인이 지금 신체적인 피로감,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층간소음 같은 외부 소음 3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숙면을 방해하는 1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상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요?
걱정 네네. 많으면 잠을 못 자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거 공감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신체적인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고민이 진짜 있거나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으면 이거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죠.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쭉쭉 빠집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하나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님이 증권통해에서 네. 통증 싹 날려버리세요 해주셨고 또 후리지아님도 증권 통해 그 통증인가요? 맞아요. 증권 통증치료센터. 그렇습니다. 증권 말도 안 되는 통을 소리 날려버리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후리지아님께서는 예. 섬유근통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요? 이게 정말 고통스럽다고 잠 못 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종목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예. 지금 게시판에 한 종목 올라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킴님께서 올려주신 리노공업. 아까 이야기 나왔던. 네, 이 종목은 뭐 잠 못 잘 종목이 아니고 네. 설레서 잠을 못 주무실까요? 오늘 주가 움직임 신고가 썼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6% 가깝게 오름세 55,000원 부근까지 왔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권이세요. 51,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거래량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단기 대응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까지 4거래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후장에 특히나 좋습니다. 전문가님, 리노공업은 어떻게 하면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예, 리노공업은 제가 뭐 반도체 그 소부장들 살 때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난번에 그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새롭게 그 거래가 시작될 때 리노공업이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요 근래에 계속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기간 조정 형태로 조정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견조하게 된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형태는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R&D 소켓 부분에서는 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업체고, 지금 고부가 그 R&D 소켓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코스닥의 소부장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제일 시총이 큰 종목인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잘 모르면은 어쨌든 시총이 큰 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리노공업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영역인 6만 원 땅까지는 일단 올라가서 그다음에 좀 쉬겠죠. 쉬다가 하반기 되면은 다시 신고가를 낼 걸로 보지만, 어쨌든 이번에 올라갈 때 한 6만 원 정도에는 한 번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매수 기회를 보는 형태가 아마 좋을 것 같아서 6만 원까지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뭐 아주 앞으로도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잠춰주셨고요. 6만 원대 라인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6만 원 가면 챙기셨다가 또 접근했다가 이 종목에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노공업은 저희 들고 계신 모야이건님께서도 이거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수익 내신 분들 지금 신고가니까 어느 정도 다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축하드리면서, 고고씨님께서는요, 리노는 준호님도 있어서 나홀로 종목만 올라야 하는데 하면서 준호님도 있으세요? 그래요? 본인 것만 올라야 된다고요? 그냥 하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우상향님, 소부장 오늘 대부분 음봉인데 리노가 신고가라니 하면서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노공업 하면은 저희 교장 선생님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이 시간에 금산 전문가님도 많이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최고 하시면 지효님께서도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뭐 덕산네오룩스나 이렇게 IT 종목에서 오후장에 랭킹출 효과 받는 종목이 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진단 이어가면서 또 종목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네, 슈팅스타님께서는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자, 슈나님, 숙면을 못 이루는 이유는 주식 손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이
이 주식 손실로 인해서 숙면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시고 그 숙면을 네. 제대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9925번 쓰시는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예. 제약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갔다가 오늘 못 가니까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 6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나날이 꽤나 길게 이어지신 분 같습니다. 아, 비중도 많네요. 네, 1년 정도 보유를 하신 가격이거든요. 최소 1년 정도 되실 텐데 가격이 이런데 68%의 비중이라. 와. 그러면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사모으시지 않으셨을까. 최소 1년이니까 그 이상 이 종목으로 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손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중이 높아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일단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그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이번에 지난번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던 게 뭐 5월 달에 5월 말 중에 6월 초죠. 6월 달에 또 올라온 거.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뭐냐면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PCV13, 그러니까 폐렴구균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화이자가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이걸 이제 제기했었는데 요거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고요.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5만 원 단에서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지금 이거 지금 폐렴구균 단백 결합 백신이 지금 그 뭐 연구는 일단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규모가 120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소아용 PCV 쪽에서 70~80% 정도 지금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시장 내에서 이제 쓰이는 백신들 중에서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가 지금 될 거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고요. 지금 글로벌 3상 진행 중이고 중간 결과가 내년도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FDA 승인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허 소송에서 이번에 승소를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나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 PCV21이 글로벌 3상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올까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단지 지금 뭐 2분기라든가 실적은 올해도 또 지금 1분기 때 적자였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실적 자체는 올해 말부터 이제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급등해서 올라오기보다는 아마 점진적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내년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임상 3상의 중간 결과 보고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6만 원까지는 갈 종목으로는 보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근데 단지 지금 이분이 비중이 지금 60%가 넘는 게 너무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올라올 때 5만 원 윗단에서 좀 뭐 절반이라도 좀 파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거든요. 한 4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천천히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뭐 썩 계속 지금 갖고 있자 하는 게 꼭 좋은 전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비중을 한 40%까지로, 그러니까 20% 정도의 비중은 좀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래에서부터 본다면은 저점에서부터 본다면은 30%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거 뭐 비중 뭐 그렇다고 뭐 싹 다 팔자고 해도 파실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조금만 좀 한 3분의 1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이후에 6만 원 단까지 일단 가져가 보는 걸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화된 부분 가지고는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지금 탄력 있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비중 축소 후에 보유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죠. 조금은 줄여주셔야지 뭔가 운신의 폭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 주가 물론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20% 정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만 한 6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반등에 몸을 실어보는 걸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 토마토 증거톡을 보면서 도움 받으셨다는 이야기들 인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떵산 누나를 외쳐주고 계시고요. 별이님은 나노신소재 종목진단 요청해 주셨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종목진단 요청 바로 해주시죠. 네. 0232-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날씨 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다들 네. 시원해서 좋습니다. 글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슈팅스타님께서 쿠콘이 사실 장 초반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근데 또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뉴스 전해주고 계시는데 종목 상담 이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수선화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YG 플러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9,300원이고요. 15%입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까지 흐름이 아주 좋았거든요. 정말 쭉쭉 올라가 주다가 급기야 10,000원도 뚫어냈던 종목입니다. 바로 7월 9일에 나왔던 1,400원이 고점이었는데 아쉬운 건 그때 고점 찍고 한 20%가량 지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YG 플러스 이대로 꺾여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YG 플러스입니다. 얼마 전에 고점 찍고 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 앞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꺾여갈까요? YG 플러스는 이번에 올라간 게 결국에는 이제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블랙핑크가 이미 컴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티저 뮤직비디오 띄어에 대한 음원 발매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티저 뮤직비디오가 공식적으로 블로그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컴백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료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이런 재료 노출성 하락은 거의 이제 필연적으로 동반될 걸로 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계속 들고 계시면은,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이제 리뷰 채널들을 바로 보면은요, 이번에 블랙핑크의 띄어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평들이 있는데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좋다, 물론 팬들이야 뭐 당연히 기다렸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근데 팬들 중에서도 요번 음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렇게 뭐 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쪽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음원이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 이 종목의 주가를 이끌었던 컴백 이벤트가 이제는 좀 뭐 완료가 된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주가는 위로다가 쭉쭉 올라간다기보다는 뭔가 좀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하락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좀 그 하향 추세를 좀 그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그 음원이 뭐 어디 빌보드라든가 그런 데서 또 엄청나게 좋았다 이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 속에 들어가는 구간으로 지금은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1선 정도 깨지면은 이제 파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이 지금 매도 뭐 타이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근데 지금 매도를 하자고 또 말씀드리면은 또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리가 지금 기준선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왕에 빠진 김에 마지노선을 아래쪽에 살짝 조금 더 아래쪽으로 두고요. 8,000원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걸로, 이거는 꼭 지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21선 부분이 8,700원 부근입니다. 그래, 8,700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약간 약손실권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8,000원, 위로 8,7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자, YG 플러스 이 내용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좀 골고루 진단 들어오고 있죠.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엔터 섹터 종목군들까지. 하이브는 요즘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의전 네, 관련해서. 희망님께서는 이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좀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두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종목 진단 신청을 좀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린이님 와주셨는데요. 제가 인사하니까 창호행님, 저는 팟에서 인사했어요. 오늘 증권통 팟에서 미리 인사를 주셨다. 맞아요. 오늘 통화주시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조앵커 인사 한번 읽어주시죠. 많이 반갑습니다. 순화를 해주셨군요. 네, 갈수록 프로의 냄새가 솔솔. 거기까지 향기가 가나요? 그래요. 돈세다 잠들고픈 주리님께서 이렇게 좀 올려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진단 요청을 계속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 계속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뒷번호 2449님께서 전화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정말 뜨거웠던 종목 한전 KPS입니다. 매수 가격 67,5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찍고 요즘에 좀 쉬어가고 있죠.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이 한전 KPS처럼 20-30% 정도 주가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한전 KPS 여기서 더 밀릴까? 아니면 한 번쯤 다시 또 반등이 나올까? 이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시기도 노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알아보죠. 전문가님, 한전 KPS입니다. 요즘에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반등할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한전 KPS는 제가 이제 원전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한전 KPS처럼 나중에 뒷북 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건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한전 KPS를 사는 이 대장주를 사는 게 좋죠. 아무래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 보시면은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도 않거니와 빠졌다가도 또 반등도 금방 나오지만은 이런 이제 그 대장주가 아닌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은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빠지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침하면은 한전 KPS는 감기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것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사실 것 같았으면은 그러면은 또 뭔가 좀 그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선저선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테마단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지식이 없이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언제쯤 그런 반등이 나올까? 이거를 테마주들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걸로 보지만 그 반등도 지금 사신 그 가격대까지 그것도 30%를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 고점에서 물리신 거 보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이제 원전주들 시세가 많이 노화가 됐고, 뭐, 모멘텀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전 KPS도 뭐 반등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도 뭐 엄청난 반등보다는,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21선이 지금 57,500원 정도니까,
딱 21선 정도, 57,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일단 나올 걸로 봐요. 근데 그 이상까지는 사실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딱 21선 정도의 반등. 지금 현재 상황은 57,500원 정도예요.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미련 없이 털고 나오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말자.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늘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 KPS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분 얻어갑니다. 이 특정 종목군에서 선도해서 가는 종목이 아니라 뒤따라간 종목을 따라가실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거죠.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한 종목, 조정시, 분할 네. 매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좀 전에 저 진단을 해드렸는데 SK 바이오 팜을 아마 매수 시점 궁금하다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진단 신청 계속 올라오고요.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난리가 났죠. 그렇죠. KN이 이 K-팝 데브런터스. 데몬헌터스. 네, 데몬헌터스. 이거 예민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OST 인기 많다고 네. 이렇게 남겨주고 있는데 상당히 요즘에 뭐 전체적으로 K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붐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오늘 레키쇼 주제 후반으로 가니까 잡 얘기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 4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3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면 특집입니다. 여러분이 숙면을 못 이루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의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외부 소음이 신체적인 통증보다 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뭐가 문제예요?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로 잠 못 이룬다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대요. 저는 사실은 이 층간소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는데 네. 뉴스 보면은 잠도 잠이지만 이웃 간에 다툼도 발생하고 그쵸.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이게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지속적으로 특정 소음이 반복되면 사람이 이게 정신이 힘들어지나 맞아요.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예, 집 짓는 분들 맞습니다. 제발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규정 같은 것도 좀 엄하게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집을 잘 지어놓으면 뭐 층간소음으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화가 여기서 나는군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뛰들어올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흥분을 예. 좀 가라앉히고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3A 로직스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속햄을 올해 최대 80만 장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7위에는 폴라리스 세원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열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오후장 급등하며 1,37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1,290원 선 보입니다. 8위에 퀀타 매트릭스 올라왔습니다. 국책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2위에는 알테오젠도 올라왔습니다. 알테오젠이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장중 고점 48만 원을 경신했고요. 현재도 47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위에 달바글로벌도 올라왔습니다. 화장품주 오후장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달바글로벌은 올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로 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이뮨 온시아가 새로 랭크됐습니다. 희귀 림프종 치료제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는 1%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18위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PCB 기업인 이수페타시스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협력을 통해서 AI 측용의 가속기 PCB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 유니테스트도 새로 랭크됐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13,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애플도 이제 폴더블에 뜨겁게 달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폴드 7에 이번에 신제품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는 9일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면서 역대 최다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을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힌지와 필름 등 국내 소부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움직임들이 테마성 움직임인지 아니면 추세 상승일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어제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고 오늘도 강세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매수를 생각해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반짝 상승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건지 전문가님 시각은 어떤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미 뭐 그렇게 될 걸로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시간 문제다. 근데 언제쯤 진입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일단은 애플 A3 공장 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A3 공장 내에 애플 폴더블 라인 전용 라인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애플이 지금 폴더블 폰을 공급을 하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애플은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죠. 그래서 실제로 언제쯤 나오게 될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애플이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폴더블 부품주들 결국에는 이제 파이넴텍이라든가 KH바텍 같은 힌지 쪽 파이넴텍 특히 이제 메탈 힌지 내부 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하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고 아마도 이제 주가 흐름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번은 또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참 동안 조정 이후에 옆으로 흐르다가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파이넴텍이라든가 뭐 제일 유력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결국 나중에 2차 상승이 나올 때도 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넴텍, KH바텍 뭐 이런 종목들이 제일 강하고 BH 같은 종목도 뭐 애플에 납품은 하지만은 LG노텍이나 근데 이런 쪽들은 뭐 꼭 폴더블 폰과 관련된 수혜라고 특정 지어서 뭐 그쪽으로 특징 섹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힌지 쪽으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UTI나 이런 쪽들도 살살 움직이죠. 이런 쪽들은 이제 강화 유리 쪽, 그쪽을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종목들로 움직이는데 근데 유리 쪽은 아무래도 조금 이쪽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수혜 쪽 그러면은 파이넴텍이나 KH바텍이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넴텍이나 KH바텍이 조정 받을 때,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또다시 이제 2차 반등이 나올 때 그런 이제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좋고 지금은 따라잡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또 한참 동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일단은 반대하고요. 조정이 오기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주들 지금 당장 따라가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네요.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승을 목표로 하면서 들어가 보시죠.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보초를 서고 있어야지 네. 신호 딱 나온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무 좀 늦는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 잘 못 맞추면 정말 힘든 장이에요. 그게 또 어렵죠. 그리고 또 소캠 관련해서 어제도 TLB나 뭐 기판 쪽 강했었는데
있는데 이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고 슈팅스타님께서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예. 그 밖에도 시장과 관련된 얘기 오늘 좀 그렇습니다. 많이 나눠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네. 오늘의 주제 얘기할 때 3위가 외부 소음이었잖아요. 그쵸, 층간소음 층간소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산더미님께서 실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나왔다고요. 그 정도로 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 그 한방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건축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 층별로 이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다른 집에 핸드폰 진동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나요? 다세대 주택 같은데 원룸 같은데 지내잖아요. 다른 집에 아침에 그 알람 진동 소리가 들려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어머. 저는 처음에는 네. 우리 집에 내가 옛날에 써놨던 폰을 안 꺼놨나?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자다가 서랍을 뒤적거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못 찾아서 창호 앵커가 귀가 맑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들려요. 오히려 이 소리로 해놓으면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진동은 이 얇은 벽을 타고 진동이 매질을 타고서는 전달돼가지고 진동 소리는 오히려 더 잘 들립니다. 저는 제 핸드폰도 가끔 진동을 예. 해놓고 어디다 놨댔지? 막 약간 이러는데 진동이 더 잘 전파돼요. 그래요? 소리는 오히려 안 들립니다. 지금 고고식님께서 예. 복도형 아파트도 옆집 휴대폰 진동 소리 잘 그쵸? 들려요. 맞습니다. 진동 소리 잘 난다니까요. 한방님께서도 욕실 대화, 폰 진동 소리 다 들린다고. 진짜 이 정도면 건축법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분명하죠. 아니 어디서 진동 소리 자꾸 들리죠? 이거 사람 입으로 내는 소리 같은데요. 네. 저희 다음 거 바로 보자고 예. 또 이렇게 또 재촉을 하는 진동이 왔어요. 네. 그러면 알아봐야죠. 안백님께서요, 이번에는 IT, HPSP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25,000원에 사셨다고 했고요. 비중이 10% 알려주셨는데 HPSP 현재 주가 움직임부터 좀 볼게요. 사신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26,000원 부근의 흐름인데 이 종목도 오늘 어제 반도체 소부장 잘 가는 종목이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관심을 못 받았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과연 이 흐름을 좀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도 좀 궁금해집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HPSP 어떻게 해볼까요? 예, HPSP는 이제 2023년, 2024년도에 초반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수소 원일링 쪽으로 뭐 아주 그 독보적인 업체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수소 원일링 장비 쪽이 상당히 이제 많이 또 이제 보급이 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반도체 쪽에 신규 시설 투자들이 많이 없으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쪽에 수소 원일링 쪽에는 아직까지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수소만 사용하던 것을 다른 가스들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플루오린이라든가 아모니아 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신규 장비를 좀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신규 장비는 지난번에 이제 수소 원일링보다도 훨씬 더 장비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의 주요 지금 신규 매출처가 중국향인데,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가, 중국의 선단 메모리 투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선단 메모리 쪽으로 중국 쪽에도 시설 투자가 계속 될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조금 더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크고요. 특히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부분이 확실히 좀 잘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종목도 반등은 충분히 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아마도 한 33,000원 정도까지의 이제 전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의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려면은 신규 수주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게 조금 더 눈에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과연 중국 쪽의 신규 수주 부분이
확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움직일 때는 목표가를 뭐 한 33,000원 정도 이 정도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은 거기까지도 지금 지금 진입하신다면 한 25%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진입해서 일단 33,000원까지는 들고 가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세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수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하반기에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정도 3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PSP 살펴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고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안내에 따라서 높은 구간까지 수익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랭킹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상위권에 어떤 이유들이 포진해 있을지 3위까지 봤고요. 1, 2위는 심리적 스트레스냐 네. 아니면은 신체적 피로냐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이 힘든 것이 더 장애가 될 것인가 네. 몸이 힘든 것이 장애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피로가 적절히 피로하면은 오히려 잠이 잘 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피로할 때는 오히려 각성이 돼버려가지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잠자면서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숙면하신가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걱정이 있어도 잘 자요. 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저는 숙면이 진짜 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숙면을 못 이루는 것인지 1위와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위는 뭔가요? 자, 1위는 바로 역시 압도적이죠. 심리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고민이 많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 네. 주식 손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아유, 내 종목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이 안 오거든요. 예, 앞서서 이 양봉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집을 너무 많이 지으면 잠을 못 잡니다. 명언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적당히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또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시는 게 많으시면 이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고 네. 또 수면의 질도 저하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몸의 건강도 망가지고 이러니까 적당히 좀 비우면서 살아야지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적 피로감 때문에 잠이 들더라도 일찍 들더라도 네. 숙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설잠 자면서 중간에 자꾸 뒤뚱뒤뚱 하면서 뒤척이고, 깨고 네. 그래서 신체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신체 컨디션 관리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식단,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 평소에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만은 여러분들 모두 다 꿀잠 그렇죠. 주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